서울 외곽산 동네에 자리한 낡은 단독주택. 마당에는 몇 그루의 감나무가 앙상한 가지만 남긴 채 서 있었고 대문 앞 골목길은 겨울비에 젖어 더욱 음침해 보였다. 65세 정미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지 벌써 3년째 이 집에서 홀로 겨울을 나고 있었다. 관절염으로 무릎이 시린 날이면 더욱 외로움이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여러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겨울 눈이 펑펑 내리는 날이면 미자는 늘 같은 일상을 반복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보일러 온도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겨울철에는 항상 26도로 맞춰두고 아침 일찍부터 집 전체가 따뜻해질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나서 부엌에서 뜨거운 차 한 잔을 우려 마시며 창밖의 하얀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유일한 위로였고 작은 행복이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아침 드라마를 보며 혼자 중얼거리고 점심때면 간단한 미역국이나 된장찌개로 끼니를 때웠다. 오후에는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나가거나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화투를 치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적막함이 찾아왔다. 이 집이 너무 크네. 미자는 종종 혼잣말을 했다. 방 3개의 거실 부엌까지 있는 집이지만 혼자 살기에는 너무 썰렁했다. 남편 생전에는 아들도 자주 찾아오고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북적거렸는데 이제는 그런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다. 특히 겨울밤이면 바람소리가 무서워서 모든 방에 불을 켜두고 잠이 들곤 했다. 하지만 올해 겨울은 확연히 달랐다. 지난달 갑작스럽게 아들 윤호 가족이 이사를 왔기 때문이다. 39세인 윤호는 강남의 IT 회사에서 프로그램 개발자로 근무 중이고 며느리 지수는 올해 34세로 집에서 프리랜서 카피라이터로 일했다. 그리고 5살 된 손녀 서연이까지. 갑자기 조용했던 집이 아이의 웃음소리와 부부의 대화 소리로 가득 찼다. 윤호 부부는 전세 보증금 문제로 급하게 이사를 오게 된 상황이었다. 엄마 몇 달만 있다가 나갈게요. 대신 전기세와 가스비 그리고 생활비도 저희가 전부 부담할게요. 불편하시겠지만 이해해 주세요. 윤호의 말에 미자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다. 혼자 살던 집에 갑자기 4식구가 함께 살게 된 것이다. 첫 주만 해도 모든 게 새로웠다. 손녀 서연이가 할머니 하며 달려와 안기는 모습에 미자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폈다. 지수도 처음에는 정성스럽게 시어머니를 챙겼고 아침마다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며 인사를 건넸다. 윤호는 집안 여기저기 고장난 전등을 교체해주고 삐걱거리던 방문도 고쳐주었다. 이렇게 사니까 집이 살 것 같네. 미자는 손녀의 장난감이 거실에 흩어져 있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오랫동안 정적만 흘렀던 집에 생기가 돌았다. 지수가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 윤호가 화상회의를 하는 소리, 서연이가 애니메이션을 보며 깔깔거리는 소리까지 모든 게 반가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갈등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가장 큰 문제는 생활 패턴의 차이였다. 미자는 아침 일찍 일어나 보일러를 최대로 올려놓고 하루 종일 따뜻하게 지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반면 젊은 부부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필요할 때만 난방을 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다. 또한 미자는 밤에 모든 방에 불을 켜두는 것을 선호했지만 윤호 부부는 전기료를 걱정했다. 이런 작은 차이들이 문제가 될까? 미자는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이런 생활 방식의 차이가 서서히 균열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아직은 누구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공기 중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공동생활이 시작된 지 정확히 한 달하고 3일째 되는 날 기다렸던 듯 가스비 고지서가 도착했다. 우편함에서 고지서를 꺼내든 지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평소 미자가 혼자 살 때보다 무려 2배 반이나 되는 금액이었다. 23만 원. 지수는 고지서를 들고 집으로 들어가며 한숨을 내쉬었다. 여보 이거 좀 봐. 지수는 재택근무 중이던 윤호에게 고지서를 보여주었다. 윤호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거 진짜야? 우리 아파트에서 살 때보다도 더 많이 나왔네. 두 사람은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미 전세자금, 대출, 이자와 생활비로 빠듯한 상황에서 난방비까지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오후가 되어서야 지수는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께 말을 꺼냈다. 미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손녀 서연이와 함께 블록을 쌓고 있었다. 어머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지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다. 응, 뭔데? 미자는 블록을 쌓던 손을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이번 달 가스비가 좀 많이 나왔어요. 어머님께서 보일러를 계속 켜두시는데 낮에는 조금만 낮춰서 쓰면 안 될까요? 지수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지만 미자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다. 미자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한겨울에 보일러를 끄다니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나는 나이도 있고 몸도 안 좋아서 추우면 관절이 더 아파. 낮에라도 따뜻해야 하는데. 미자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다. 아니에요. 끄자는 게 아니라 온도를 조금만 낮춰보자는 거예요. 지금 26도로 설정하시는데 22-23도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따뜻할 것 같아서요. 지수는 고지서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보세요. 이만큼 나왔어요. 저희도 생활비가 빠듯해서. 미자는 고지서를 받아 들고 숫자를 확인했다. 솔직히 혼자 살 때는 가스비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다. 추우면 보일러를 틀고 더우면 창문을 열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며느리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래도 내가 감기라도 걸리면 더 큰일이잖아. 병원비가 더 많이 들 텐데. 미자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려 했지만 말끝이 흐려졌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서연이는 분위기를 눈치채고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지수는 시어머니의 마음도 이해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무시할 수도 없었다. 미자도 며느리의 걱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갑자기 생활 방식을 바꾸라고 하니 당황스러웠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이 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나오면 저희가 감당하기 어려워서. 지수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미자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운했다. 자신의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추워도 참고 살아야 하나? 그런 게 아니라. 지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대화는 그렇게 어정쩡하게 끝났고 두 사람 모두 마음이 불편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다음 날은 화요일이었다. 미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 며느리가 난방비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보니 괜히 신경이 쓰였다. 2시간 정도 밖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온 미자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리는 것을 느꼈다. 집안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급하게 보일러 스위치를 확인해 보니 꺼져 있었다. 이 추운 날씨에 이걸 꺼? 미자의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 어제 며느리와 나눈 대화가 떠올랐다. 분명 온도를 낮춰달라고 했는데 아예 꺼버린 것이었다. 거실에서는 지수가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다. 두꺼운 패딩을 입은 채로 담요를 무릎에 덮고 있었다. 미자는 지수에게 직접 묻고 싶었지만 어색한 분위기가 될까봐 그냥 보일러를 다시 켰다. 어머님 오셨어요? 추우시죠? 죄송해요. 제가 외출하면서 보일러를 껐는데. 지수가 먼저 말을 꺼냈다. 외출할 때는 왜 꺼? 미자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다. 아, 그게. 집에 아무도 없는데 계속 켜두면 가스가 낭비될 것 같아서요. 지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미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마음속으로는 내 집에서 내가 이런 눈치를 봐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평생 살던 방식을 갑자기 바꾸라고 하는 것도 힘든데 아예 보일러를 꺼버리다니. 몸도 차갑고 마음도 차가워졌다. 그날 저녁 미자는 일부러 아무 말 없이 보일러를 평소보다 더 높게 올려놓았다. 28도.
평소보다 2도나 높은 온도였다. 마음속으로는 내 집에서 내가 따뜻하게 지내겠다는데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했다. 밤늦게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던 지수는 보일러 온도계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28도. 평소보다 훨씬 높았다. 지수는 난감한 표정으로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렇게 보일러를 둘러싼 무언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낮에는 지수가 온도를 낮추고 저녁에는 미자가 다시 올리고 아무도 직접적으로 대화하지 않았지만 보일러 스위치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다. 결국 그 주 토요일 저녁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왔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서연이가 갑자기 할머니 집이 왜 때때로 춥고 때때로 더워요? 라고 물었다.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그동안 쌓인 긴장감의 방아쇠가 되었다. 윤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저희도 이해는 하는데. 지수 말도 좀 들어주세요. 이번 달 가스비만 23만 원이 나왔고 저희 이번 달 카드값도 밀렸어요. 윤호의 목소리에는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다. 미자는 수저를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감기 걸려서 병원비 더 쓰라는 거야?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런 게 아니라 온도를 조금만 낮추자는 거예요. 24-25도 정도로만 해도. 지수가 끼어들려 했지만 미자의 감정이 이미 폭발하기 시작했다. 내가 너희랑 살면서 이렇게 눈치 보며 살아야 하니? 미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고 싶은 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내 집에서 내가 편하게 지낼 수도 없는 거야? 윤호는 어머니의 감정적인 반응에 당황했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희도 어머니가 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미자가 말을 끊었다. 너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이런 걱정 안 했어. 그때는 겨울에 보일러 켜놓고 따뜻하게 지내는 게 당연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눈치를 봐야 한다는 거야. 지수는 순간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경제적 부담에 시달리며 예민해져 있었던 자신을 돌아보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나도 알아 너희가 어렵다는 거.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 65살의 추위에 떨면서 살라는 거야?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평생 이 집에서 살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야. 서연이는 어른들의 높아진 목소리에 놀라 울음을 터뜨렸다. 윤호가 얼른 딸을 달래려 했지만 아이는 계속 울었다. 혼자 있는 게 더 편했어. 미자가 소리쳤다. 혼자 있을 때는 이런 눈치 안 보고 살았거든. 거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서연이의 훌쩍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세 어른 모두 자신이 한 말과 상황에 대해 후회하기 시작했다. 지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도 요즘 스트레스 받고 있어서 어머님 입장을 제대로 생각해 드리지 못했어요. 미자도 아들과 며느리의 어려운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 나도 너희 사정을 모르는 건 아니야. 미자의 목소리가 조금 누그러졌다. 그런데 갑자기 이래저래 하라고 하니까 기분이 안 좋았어. 윤호가 중재에 나섰다. 엄마 지수야 우리 다시 차근차근 이야기해보자.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이틀 후 지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인터넷에서 보일러 타이머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낮 시간대는 조금 낮은 온도로 설정하고 아침과 저녁 시간에는 높은 온도로 자동 조절되는 방식이었다. 점심시간 지수는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어머님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수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웠다. 제가 보일러 타이머를 하나 주문했어요. 지수가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이걸 설치하면 시간대별로 온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어요. 어머님께서 주로 계시는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는 25도로 설정하고 낮 시간에는 22도로 설정하는 거예요. 미자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럼 내가 춥다고 하면 언제든지 올릴 수 있는 거야? 네, 물론이에요. 어머님이 편하신 게 가장 중요해요. 지수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날 오후 택배로 보일러 타이머가 도착했다. 윤호가 퇴근 후 직접 설치했다. 첫 주는 시행착오가 있었다. 미자는 새로운 기계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지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시어머니께 타이머 사용법을 다시 설명해드리고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물어봤다. 2주가 지나고 새로운 시스템에 모두가 적응했다. 미자는 타이머를 사용하는 것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필요할 때는 온도를 올릴 수 있고 밤에는 자동으로 온도가 내려가니 잠들 때 너무 덥지도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다. 가족 회의에서 난방비를 세 사람이 함께 분담하기로 한 것이다. 엄마, 이제 난방비는 저희가 절반을 부담할게요. 윤호가 말했다. 어머님께서 전체 집을 관리해 주시고 계시니까 당연히 저희도 비용을 분담해야죠. 미자는 처음에는 거부했다. 아니야, 내 집인데 내가 내야지. 어머님, 저희도 이 집에서 생활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함께 부담해야죠. 지수도 동의했다. 결국 미자도 동의했다. 난방비뿐만 아니라 전기료와 수도료도 함께 분담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니 미자는 마음의 부담이 덜어졌고 윤호 부부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비용을 분담할 수 있었다. 한 달 후 첫 번째 가스비 고지서가 도착했다. 타이머 설정과 합리적인 사용으로 이전보다 30% 정도 줄어든 16만 원이었다. 세 사람 모두 만족스러워했다. 겨울이 끝날 무렵 집안 분위기도 조금씩 따뜻해졌다. 갈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미자는 가끔 옛날이 그리워라고 하기도 했고 지수는 때때로 경제적 부담을 걱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자라났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통하는 방법을 배웠다는 것이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차근차근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방법을 익혔다. 어머님, 오늘 온도 설정 어떠세요? 지수가 매일 저녁 물어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응, 좋아. 너도 수고 많아. 미자도 며느리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봄이 오고 보일러를 켤 필요가 없어진 어느 날, 미자는 거실에서 서연이와 놀아주며 생각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렇게 함께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 혼자 살 때의 적막함보다는 때로는 불편하더라도 가족이 함께 있는 따뜻함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수와 윤호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경제적 부담과 생활 패턴의 차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여름이 되어 보일러를 완전히 끈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지난 겨울을 회상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시점인 것 같아. 지수가 말했다. 맞아요. 그때 서로 솔직하게 마음을 얘기했잖아요. 미자도 동의했다. 처음에는 서운했는데 지금은 그때 이야기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윤호는 타이머를 바라보며 웃었다. 이 작은 기계 하나가 우리 가족을 바꿨네. 앞으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렇게 함께 해결해 나가면 될 것 같아. 서연이가 할머니 무릎에 앉아 할머니 겨울에 또 따뜻하게 해줄 거죠? 라고 물었다. 미자는 손녀를 껴안으며 그럼 우리 서연이 춥지 않게 해줄게라고 답했다. 가을이 다시 찾아오고 첫 번째 추위가 느껴지는 날 저녁 미자는 자연스럽게 타이머를 확인했다. 지수는 어머님 온도 설정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다. 아니야, 이제 혼자서도 잘 할 수 있어. 미자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그날 밤 적당히 따뜻한 집에서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으며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며 미자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역시 가족이 함께 있어야 집다운 집이구나. 이렇게 보일러 전쟁이라고 불렸던 갈등은 새로운 규칙과 상호 이해로 마무리되었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배려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운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앞으로 함께 살아가면서 부딪힐 수 있는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 사람 모두 깨달았다는 점이다. 가족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조화로운 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개성과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이해하고 배려하며 만들어가는 관계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는 갈등과 화해가 오히려 가족의 유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모레도 또 다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